임신 시도한 지는 7개월째인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저도 자연 임신이 가능할까요?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류산을 한번 겪으셔서 이거 걱정이 되시고 이런 것 같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산부인과 원장님과 함께하는 문울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산부인과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더니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다은 산모분 담당을 맡고 있는 미래아이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되게 원장님이 좋지만 오빠가 또 더 좋아하거든요, 원장님은. 원장님이 다 핵심을 딱딱딱. 네. 저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곤란한데?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세. 네. 31세분. 자궁 내막증으로 왼쪽 난소에 6cm 혹이 있습니다. 임신 시도한 지는 7개월째인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저도 자연 임신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연 임신이 잘 되는 꿀팁도 있다면 듣고 싶어요. 연령으로는 적당하신 아직은 고령 산모는 아니신데 자궁 내막이라는 곳은 여기예요. 임신하고 이제 생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는 이제 생리 때가 되면은 생리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세포도 이제 호르몬 때문에 똑같이 생리를 하거든요. 가만히 잘 흡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빠지질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유착의 원인이 되고 그 세포가 이게 난소에 붙으면 혹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임신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오묘한 것이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정자가 들어가고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면 수정란을 짜줘가지고 자궁 안으로 운반이 돼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자궁내막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인한 유착이 생겨서 말랑말랑한 움직임이 둔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신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임신 시도한 지가 7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난임의 진단 기준이 1년으로 보긴 하거든요.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일단 병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이밍을 맞춰보는 것을 조금 더 해보시고요. 한 4,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검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난임 검사 중에 이렇게 조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조영제를 쏴서 길이 잘 통하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자연 임신이 잘 되는 꿀팁이라 지금 산모분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자궁 내막증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임신 연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병원을 잘 다니셔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시도를 하시는 게 좀 그나마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34세 익명이시고요. 22주 산모분이신데 정밀 초음파 할 때 아기가 엎드려서 자세히 못 봤는데 다시 예약을 잡아서 정밀 초음파를 봐야 할지 정자세일 때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임신했을 때 회나 초밥 먹으면 안 되는지 세 번째 아기가 청각이 발달해서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정밀 초음파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기의 안면 기형을 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음파의 원리상 이렇게 물은 잘 통과를 하는데 뼈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어서 꼭 다시 보시는 게 좋고요. 회나 초밥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긴 한데 날 음식이니까 숙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조리된 음식이 아니니까 조리가 잘 된 상황에서 뭐 소량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변질의 우려가 있고 또 아무래도 산모들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요. 산모분은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한두 개 먹었다고 뭐 큰일 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심해 어종, 뭐 참치, 뭐 아니면 연어 이런 뭐 약간 중금속에 함유가 돼 있을 그런 생선들류의 초밥은 좀 피하시는 게 막 드세요만 아니면 자유롭게 드세요 말씀드리는 게 그게 걱정되면 이 배기가스나 미세먼지나 이런 게 더 안 좋겠죠. 너무 이렇게 한두 가지 성분에 너무 걱정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조리되고 그런 심해 어종만 피하시면은 과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당히 즐기시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 이거 사실 제가 제일 네. 궁금했던 많이들 부분이긴 해요. 아기는 청각이 이제 태어나서 신생아 정도까지도 발달이 돼 있어요. 아기가 느끼는 소리는 이제 엄마의 박동수,
심장. 그렇죠. 엄마의 박동수나 둔탁한 리듬 뭐 이런 정도만 느낄 수 있겠죠. 아기가 뭐 한글은 모를 거니까 얘기를 한다고 알아듣진 못하겠죠. 통상 이제 아빠 목소리, 약간 중저음의 이런 깔리는 목소리 그런 것들은 아기가 좀 아무래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빠 거- 목소리가 더 잘 그렇죠. 들릴 수 있다. 진동이 좀 있으니까 아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의 박동수를 제일 많이 듣고 있을 네. 테니까 연잔하고 너무 빠르지 않은 뭐 그러니까 EDM이나 힙합 이런 거는 놀라겠죠 얘가. 아,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많이 듣는 거군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지는 음악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잘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은은하고 엄마의 컨디션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30세 강예은 산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양수가 터지면 바로 산부인과로 가야 하나요? 감염 위험으로 씻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씻고 가도 된다고 해서요. 병원 가면 며칠을 못 씻고 진통하고 누워있을 텐데 어떤 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궁금하다. 뭐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고 양수가 터지면은 애기 방하고 바깥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균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도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응급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조만간 진통은 올 것이고 30분 내에 뭐 이렇게 감염이 확 돼가지고 막 그렇게 폐혈증이 온다는 게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양수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보통 막달이 되면은 냉이 이제 질환에 고여 있다가 뭐 왈칵 있거나 뭐 질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자궁이 이렇게 눌려지니까 소변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수로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려면 저희가 그 상태로 그대로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다 씻고 와버리시면은 이제 이게 양수인지 뭔지 이런 게 또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상태 그대로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분만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양수가 아니면 그냥 또 집에 갔다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왕절개랑 이게 자연분만 고민 되게 다들 많이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용어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자연분만이라는 말보다 이제 질식분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기를 여러 명 다산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질식분만이 낫죠. 점점 날수록 수월해지고 상처도 적어지고 회복도 빠르고 하니까. 질식분만이라는 거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몸이 좀 희생이 따르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골반도 늘어나 질환의 이런 구조도 이게 자꾸 늘어나 나중에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이제 요실금이 온다든가 질병 이완이 온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나는 그렇게 많이 계획이 없다. 나의 몸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출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왕절개도 하나의 대안이 되긴 합니다. 물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죠. 뭐 아기가 만약에 거꾸로 있다든가 아니면은 양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니면 아기가 너무 크다든가 골반이 너무 좁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질식분만을 시도하게 되면은 엄마나 아기 중에 위험한 상황이 예견이 된다. 그런 상황을 피해서 수술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점은 상처를 내면은 붓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유착이라고 그러죠. 뱃속의 장기도 한번 이렇게 수술해서 만지게 되면은 유착의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제왕절개 수술의 단점이라면 이제 그런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생기는 그런 유착의 가능성 뭐 이런 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이쪽 나라에는 장점이 있고 뭐 저쪽은 저쪽 나라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김다래님이시고 34세시고 2세, 4세, 6세 주세요. 육아 중이라고 네. 하시거든요. 아이들을. 새 아이다 완전 모유 수유 중인데 첫 아이보다는 먹는 양과 먹는 시간도 충분치 않은데 계속 수유한 지 거의 6년째예요. 네. 점점 더 영양소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대단하시네요. 6년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의 건강 상태, 임신도 그렇고 수유도 그렇고 엄마는 다 주는 거거든요. 아기는 엄마한테서 다 필요한 거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엄마의 일단 영양 상태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상황을 봐서 만약에 모유 수유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뭐 분유나 시기가 되면 이유식으로 하실 테니까요. 엄마만 괜찮으면 뭐 수유를 힘드시지만 고집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런 게 있잖아요. 모유로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넘어가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원장님 그냥
초유만 딱 조리원에서 딱 먹이고 그렇죠. 바로 조리원 나오는 순간 그냥 분유를 그렇죠.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거죠. 요새. 그럼 요즘 정답은 없어요. 요즘 뭐 분유도 영양 성분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단 이제 모유의 장점, 초유의 장점은 면역 성분. 그러니까 영양 성분 말고 이제 면역력.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들이 감기가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엄마한테서 충분히 면역력을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역 성분, 그 다음에 뭐 항알레르기 성분 이런 애기의 면역력과 연관된 거는 모유가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유로 한다고 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모유를 안 한다고 크게 저해되는 상황은 없으니까요. 그냥 본인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모유와 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준비하다가 PGT 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노산이라 그런지 걱정이 많습니다. 배아 단계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식하기 전에 검사하고 정상 배아를 판별해서 이식한다는데 이 검사를 진행해서 정상 배아를 이식, 자궁의 착상에 임신, 출산한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큰가요? 시험관 할 때 정자와 난자를 이제 수정을 시켜서 발생 단계에서 일정 부분을 채취해서 건강한 아기를 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딱히 정해진 적응증은 없지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경우는 꼭 있죠. 그래서 자꾸 유산이 반복된다든가 시험관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자꾸 종결이 된다든가 기형 출산을 한 과거력이 있다든가 그런 게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령 산모들이 많아지시니까요. 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자는 계속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여성은 이제 난소에서 난자를 하나씩 뽑아 쓰는 거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고령 산모가 이제 시험관을 하려고 할 때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젊으신 분이 뭐 나팔관이 손상이 돼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일 때 뭐 시험관을 한다 이럴 때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부터 뭐 일반적인 건강한 특별히 이상이 없는 분들한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가 있고 자꾸 유지가 안 되고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4세의 익명 산모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3월에 계류 유산을 경험하고 몸과 1차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3개월 차입니다. 아기가 다행히 일찍 찾아와 주어 현재는 임신 4주 차입니다. 필라테스를 계속해도 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신 시기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도 궁금하고요. 또 샤워할 때 저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 질 안쪽까지 씻는 편인데 질구 쪽에 물렁뼈 같은 게 어제부터 만져지는데 설마 자궁이 내려온 걸까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류유산을 한번 겪으셔서 이제 조금 더 걱정이 되시고 이런 상황 같아요. 12주까지는 아기가 이제 아기집이 둥둥 떠 있는 시기거든요. 그 착상이 완료되는 시기를 12주, 13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너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라든가 과한 운동 정도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이런 상황만 좀 피하시면 몸에 순환을 시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시고 이제 나중에 12주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할 때는 16주, 5개월 들어설 때 그때 더 산모를 위한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 시기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이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따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회나 뭐 이런 날생선 이런 거는 조심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면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커진 자궁이 이렇게 식도나 위를 누르면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속쓰림이나 이런 걸 유발하고 소화가 좀 힘들 만한 그런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샤워할 때 이렇게 질 안쪽까지 씻으시는 거는 안 좋으신 습관이세요. 거기에도 이제 유산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 건강을 담당해주는 유산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오히려 너무 깨끗이 없애버리면 밖에 있는 균들이 오히려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염 같은 것도 너무 위생이 안 좋거나 조금 생각하기 이상한 상황에서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질염이 생겨요. 손가락 넣고 쓰시는 거는 안 좋으신 습관이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질입구에 물렁뼈 같은 거 만져지시는 거는 자궁 경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궁이 커지면 이렇게 조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씻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 이렇게 물렁뼈가 아니라 이렇게 물렁물렁한 조직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서 피나면 또 나중에 또 힘들 수도 있고 아기가 살기 좋은 환경도 되지만 질환의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 감내하셔야 될 상황이지 그걸 너무 난 못 참겠어 하고 열심히 쓰시고 그러면 나중에 더 난처한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준비 중에 폐경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호르몬 약도 먹고 있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건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작을 해보자고만 하셨는데 안 되는 거면 빠른 포기가 좋을 듯 싶어서요. 폐경인데도 실험관을 할 수 있는지요? 예,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많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고 여성 호르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힘든 상황은 맞지만 엄연히 할 수 있는 치료이고 성공률도 있으니까 일찍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은 하는 상황이고 엄연히 하는 치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폐경인데도 시험관으로 할 수 있구나. 그 다음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을 준비 중인데 우선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운동도 식단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쉽게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인데요.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거나 다이어트 주사를 맞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살이 좀 찌면 아기가 안 들어서나요? 꼭 다이어트를 해야 아기가 들어서는지 궁금합니다. 과체중이실 때는 다이어트가 도움이 됩니다. 뭐 약이나 주사 같은 건 처방을 하셔도 되지만 치료 중에 임신을 하는 건 안 되죠. 그런 약 자체가 이제 식욕 억제, 향정신성 이런 약품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피임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시는 건 좋고요. 일단 임신이 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고 생리가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려면 난소에서도 호르몬이 나오지만 지방세포에서도 나오거든요. 너무 과체중이신 분들은 지방세포에서 많은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그게 호르몬 밸런스를 깨가지고 생리불순이 되고 배란장애가 되고 임신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엄마의 체중을 늘리잖아요. 혈액도 늘고 마르신 분들도 느는 상황에서 과체중이신 분들이 임신이 되게 되면 이제 연관된 합병증, 대표적으로 당뇨나 혈압, 조기진통, 도산 뭐 이런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비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병원에서 진단이 되시면 반드시 피임 기간을 가지시고 비만 치료를 하시고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게 임신의 유지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원장님과 함께한 무물고 시간이 끝이 났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해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잘 지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냥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산모분들이나 예비 산모분들, 남편분들도 같이 시청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